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또 남은 10월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2차전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뭐 바닥을 박박기다가 반등 다음 반등으로 좀 나왔는데요. 2차전지는 여전히 관심이 있지만 최근에 대체적으로 약세 국면입니다. 일단 지금은 어쨌든 실적이 반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소재주 같은 경우 잘 안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해서. 네, 예, 그렇죠. 네.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지금 네.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일단 뭐 각사의 시장 컨센서스는 계속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고 네. 예상은 했지만 그거보다 좀 못한 그런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뒤에 되겠습니다. 얘기하겠지만 LG엔솔 같은 경우 뭐 셋업체로서 이제 보조금 때문에 잘 나왔고 네, 나머지 소재나 양극재 업체 이런 쪽은 실적이 부진한 거죠. 네, 예,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조 9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네. 대신 이제 영업이익이 한 69% 감소한 65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12%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53%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분기 이익이 1,000억 이하로 떨어진 거는 2022년 1월 1분기 이후에 6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1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한 15%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68% 정도 감소한 45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는 아니지만 양극재 업체 이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이 1조 2,80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2%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371억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업부 자체가 생석회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석회 부분이 이제 기초 소재 부분과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요. 기초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28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순수하게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네.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 수요 둔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이 주로 이제 하락하면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원자재 예. 가격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보통 2020년 에서부터 이제 그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1년 아니면 21년 말에서 22년 초에 이제 각 그 피크를 쳤는데요.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재 업체들이 이런 광물을 장기 계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장기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납품할 때를 보니까 납품 가격은 또 현재의 그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그런 이제 납품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해서 사왔는데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건 낮은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재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수익성이 하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이제 원자재의 이제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제 뭐 톤당 이제 6만 위안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게 10월 20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7만 위안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톤당 5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18,000달러 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톤당 8만 달러를 넘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33,000달러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전체적으로 소재가 한 70% 정도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재가 그 가격이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재고가 많이 남고 그러니까 배터리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중국 내에서 배터리의 그 원자재가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많이 남다 보니까 신규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소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재 관련된 소재 원래 이제 원재료가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여긴 철강 부분이 아직 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2차 전지 쪽만 하는 쪽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수급과 기대감으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적어도 3분기는 네. 4분기는 좀 좋아지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적이 3분기 안 좋으니까 목표 주가도 증권사에서 내립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지주사 성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보다는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뭐 양극재 업체들로 인해서 네. 또 한편에서는 뭐 이 정도면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 시각은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저 빠지겠느냐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일단 실적 자체는 나빠져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일단 뭐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그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여러 증권사가 목표 가격을 크게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3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낮췄고요. BNK 증권은 30만 원에서 26만 원. 그다음에 신한증권도 4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NF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긴 하지만 사전적으로 지금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37만 원에서 22만 원, 그다음에 신한투자증권도 31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뭐 지난 7월 달에 에코프로 BM 관련 그룹주들이 올라가면서 포스코 관련 그룹주도의 전부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었는데 이걸 다시 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56만 원에서 43만 원, 그다음에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67만 원에서 42만 원, 키움증권도 66만 원에서 57만 9천 원, 뭐 DB투자증권도 5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원자재 값 하락을 반영하면서 네. 실적이 안 좋아서 목표가가 내려갔는데 LG엔솔은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보조금 혜택이라고 하나, 근데 이게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네, 한동안 들어올다라고 봐야 되겠죠. 셀 업체들은 이런 리튬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 네. 영향을 안 받고 네, 예. 보조금을 계속 받으면 네. 셀 업체는 실적이 다른 업체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LG엔솔이 제일 많긴 한데요. 셀은 좀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셀하고 소재하고는 약간 좀 차별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IRA에 따라서 AMPC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덕을 이제 크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AMPC 보조금이 2,155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LG엔솔도 만약 이런 AMPC 보조금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그러니까 지금 AMPC를 포함한 금액으로는 7,312억으로 전년 대비 4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만약 AMPC 보조금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그만큼 셀 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뭐 소재 업체보다는 낮긴 하지만 여전히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가장 큰 이유가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이제 판매 둔화가 아마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실적 체크했고요. 향후 이제 변수들을 체크할 텐데 이제 원자재 가격 동향,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실제 가격이 이제 얼마나 멈춰주느냐, 네. 실적이 언제쯤 돌아서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장률 둔화 이런 이슈들에서 관전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향후에 소재 기업 관점에서 보면 한동안은 영업 실적이 그렇게 막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한데요. 바로 4분기부터 뭐 돌아서거나 그렇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좀 네. 장기간 이제 아마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전기차 성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매출 성장세는 아마 꾸준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3분기에도 뭐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성장세는 이어지는데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리튬이나 니켈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이런 이제 영업 이익 증가세는 좀 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다.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보면 뭐 이제 조금 뭐 한
올해만 지나게 되면 전년 대비 증가 감소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네.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이제 하향 안정세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리튬,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리튬이나 니켈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에 뭐 중국 중심이었다라고 보면 중국보다는 최근에는 남미, 북미의 이제 염호, 그다음에 광산 같은 경우에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뭐 리튬 염호를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기사 났었죠. 네, 그렇죠. 네, 인도나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진 이제 리튬 광산, 뭐 서로 뭐 자기네가 2등이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대규모 리튬 광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당장 캐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뭐 4, 5년, 한 5년 정도 지나면 리튬 공급량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내의 2차 전지 재고가 여전히 좀 이런 광물의 소비 증가세를 둔화시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국에서 2차 전지 생산량은 293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중국 내 2차 전지 수요량은 256 기가와트 아워, 그러니까 37 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배터리가 중국 시장 내에서 남아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중국 내에서 2차 전지 생산 시설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 시설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공장 가동률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내 2차 전지 재고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을 좀 억누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일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리튬이 이제 조금 10월 달 들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거는 10월 달에 중국의 리튬 생산량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9월 달 리튬 생산량은 37,000톤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됐는데요. 이거는 전월 대비 한 12%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생산량을 줄였던 데가 다시 생산량을 늘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외에 이제 리튬 생산은 아마 2025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 그 이후에 리튬 가격의 뭐 반등은 쉽게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미국 대선하고요. 트럼프 이슈. 그다음에 LFP 배터리 채택을 지금 늘리잖아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요거는 국내 업체들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네, 그거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지금 S&E 리서치 보통 이제 네. 저희가 그 2차 전지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 예. 회사죠. 이 회사에서 올 이제 8월 달에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네. 2028년도 리튬 가격이 톤당 13만 유엔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랬죠? 지금 17만 유엔 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보다도 2028년도에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28년도에 리튬 생산량이 글로벌로 전체 다만 300만 톤 정도 지금 생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수요량은 253만 톤에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튬의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향후에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아마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내년에 미국 이제 대선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간에는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 서로 상반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꾸준히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아마 친환경 관련된 뭐 대책이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공화당이 행정부와 그다음에 의회를 동시에 장악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IRA 법안은 아마 폐기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부에서 이게 폐기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폐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네, 같이 좀 그렇게 주목해서 보시는군요.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에서 그 자동차 가격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소재 업체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소재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삼원계에 집중화가 돼 있는 거고요. 최근에 뭐 LFP나 뭐 로 니켈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투자가 이루어지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와의 이제 기술 격차는 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에 관련된 양극재로 이런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의 매출 감소분을 아직까지는 메꾸기는 좀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보유보다는 아마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쭉 점검했습니다. 주변 환경 했고요. 소재 쪽은 그러면 이제 비중 축소 쪽이고 다른 쪽에는 투자 기회가 좀 있습니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네. 뭐 가장 중요한 전기차 판매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 이제 맞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가 계속 지금 시장의 이슈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2030년까지 50만 개의 뭐 전기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또 이를 통해서 한 75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나 아니면 뭐 미국의 이제 GM 포드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미국 내에서 사용을 같이 공통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만큼 이렇게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빠르게 늘리는 그런 이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정부가 내년에는 전기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보조금은 줄이고 대신 충전기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전기 구축 지원 예산이 4,365억으로 올해보다 44%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만큼 충전기 관련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은 어디 눈여겨볼 만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큰 기업 중에서는 뭐 비상장 회사들이 좀 많다라고 네, 네. 보여지고요. 뭐 그 중에서 일단 계열사나 자회사로 이런 충전기 관련된 기업을 갖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지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SK 네트워크스, 뭐 롯데정보통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상황들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